저희 그 주성분 분석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콜앱에서요. 새로운 노트북 하나 만들까요? 구글 콜앱 이렇게 하시고요. 네. 저희 파일의 제목은 어제 14번 했었고요. 오늘은 15번 언더스코어 PC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CA가 주성분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주성분 분석이라는 뜻이고요. 차원 속 그리고 유성분 분석 이렇게 쓸게요. PCA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린시펄 주요한 컴포넌트 성분들을 애널리시스 분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이론적인 내용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셋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연결하면서 필요한 것들 임포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듈이나 그 파일 모듈 또는 그 필요한 클래스들을 임포트를 먼저 좀 할게요. 일단 numPy는 필요하고요. numpy np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판다스는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넣을게요. 판다스 spd. 그다음에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래서 matplotlib.pyplot 모듈 넣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 scikit-learn에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cikit-learn from scikit-learn import datasets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어, 그다음에 우리가 K-means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PCA 주성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성분 분석은요, from scikit-learn 패키지에서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PC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주성분 분석을 해주는 그런 클래스 이름이에요. 우선은 이 정도만 먼저 임포트를 하고요.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자, 데이터셋을 준비를 할 거예요.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셋은 우리가 어제 사용을 했었던 과일 이미지를 먼저 할게요.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과일 이미지를 가지고서 주성분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연습 문제 하실 시간을 드릴 때는 여기 데이터셋에 있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저께 했었던 것처럼 우리 wget 명령어 있었죠. 그 웹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는 명령어, 리눅스 명령어예요.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를 실행하실 때는 느낌표, 콘솔 창 실행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get, 그 다음에 주소는 https bit.ly라고 되어져 있고요. 어제 썼던 거 잠깐 좀 볼까요? 네. 데이터셋 가지고 올 때 프루츠 300이었었네요.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bit.li 프루츠 300이라고 하는 요청 주소에 이 주소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 대문자 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 0 아니에요. 대문자 O, 아웃풋이라는 뜻이에요. 아웃풋. 네, fruits.npy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하셨을 때 이렇게 끝나야 돼요. fruits mpy 파일이 saved 저장이 됐다. 이렇게 끝나야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다운로드가 된 거고 실제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기 fruits.mpy라고 하는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된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넌파이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넌파이를 다운로드를 받았고 이제 얘는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얘는 그냥 그 이진 파일인 거고요. 넌파이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넌파이 배열을 만드실 때는 변수 이름은 fruit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fruits라고 하시고요. 넌파이에 확장자가 mpy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함수가 load라고 하는 함수예요. load 함수에다가 우리가 저장할 때 뭐라고 저장했었냐면 fruits.mpy라고 저장을 했었죠. 이 파일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진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numpy 배열을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한 번 더 하면 mpy 파일을 읽어서 numpy 배열을 생성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운로드만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numpy 배열을 읽어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모양 한 번만 볼까요? 여기에 모양을 보시면은요. 300, 100, 100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3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요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300개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미지의 가로 길이가 100픽셀, 이미지의 세로 길이가 100픽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숫자는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뭐 시각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하나씩 시각화해보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러 개를 벌크로 시각화하는 함수 어저께 만들었던 함수인데 그 파일 달라지면 그 함수 못 쓰니까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우리 그 함수 다시 만들고 갈게요. def plot 그리겠다라는 함수고요. 그다음에 과일 이미지, 뭐라고 할까요? 과일 이미지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플롯 어레이라고 할게요. 배열에 있는 내용을 그린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규먼트는 어레이라고 하고요. 컬럼의 개수. 컬럼 개수는 일단은 10개를 기본값으로 할 거예요. 요거 어저께 사실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었던 건데,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어레이는 그 2차원 3차원 3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우선 랭스를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배열의 랭스를 먼저 계산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뭘 계산을 한 거냐면 샘플 개수, 샘플 개수를 계산을 한 거고요. 샘플 개수를 계산한 이유는 로우의 개수. 로우의 개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로우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인트로 변환을 해야 돼요. numpy seal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샘플 개수 나누기, 그 다음에 컬럼 개수.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컬럼 개수가 있죠. 여기 컬럼 개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언더스코어 다 없애버릴까요? 언더스코어 없앨게요. n 컬스 컬럼 개수라는 뜻이고요. n rows 행 개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3차원 배열이 들어왔을 때 3차원 배열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그 서브 플롯을 이렇게 행을 나누고 그다음에 컬럼을 나눠서 컬럼 이렇게 나눠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한 장씩 그리려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이미지를 한 장씩 그리려고 하는 함수고, 이 컬럼의 개수를 일단 10개를 기본값으로 하겠다. 10개를 기본값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행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거냐? 행의 개수는 전체 샘플의 개수를 알면, 그죠? 샘플 개수 나누기 컬럼 개수. 그리고, 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올림을 해주면 여기 사용할 로우의 개수를 쓸 수가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97개의 샘플이 있었다. 97개의 샘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로우의 개수는 1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격자는 서브 플러스는 전체 100개가 나올 거고요. 100개 중에서 3개는 비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림으로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로즈와 여기 있는 컬즈는 무엇을 할 때 이용을 할 거냐면 피겨와 서브 플러스를 만들 때, 엑시스를 만들 때 사용을 할 거예요. plt.sub 플러스, 서브 플러스. 로우의 개수를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를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그 사이즈를 튜플로 주시면 되는데, 튜플은 이 컬럼 개수, 그 다음에 로우 개수, 이렇게 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왜 여기가 로우의 개수가 아니고 컬럼의 개수냐면, 비그 사이즈는요, 위드스, 하이트 순서로 써주셔야 돼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런 순서로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그, 엑시스를 만들 때, 이게 뭐냐면, 로우의 개수죠. 맞아요? 로우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쪽으로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얘가 컬럼의 개수죠. 그죠? 얘가 컬럼의 개수가 5개인 거고 여기가 로우의 개수가 3개인 거죠. 근데 위드스는 뭐가 돼요? 위드스는 컬럼의 개수란 말이에요. 여기 컬럼 개수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트는 뭐예요? 로우의 개수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어제 잘못 만들었으면 모르겠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브 플롯들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을 하시면 돼요. 인덱스를 2개를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 레인지는 로우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는 레인지, 여기 오타 있군요. 로우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컬럼의 개수만큼. 이렇게 2번 반복하시면 되고요. 인덱스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냐면, 어, 인덱스는 무조건 10이 아니죠. 무조건 10이 아니라, 여기 컬럼 개수가 10개죠. 컬럼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어제 함수를 조금 잘못 만들었던 것 같네요. 요렇게 써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를 무조건 10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어저께 무조건 10개라고만 그려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컬럼의 개수를 바꾸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바꾸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한 컬럼에 10개씩 그릴 때는요, 한 컬럼에 10개씩 그릴 때는 여기가 곱하기 10이 되겠어요. i가 0일 때만 생각을 해볼게요. i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0 곱하기 10 더하기 j고요. 그럼 j가 0에서부터 9까지 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반복 올라가서 i가 1로 바뀌면은요. 1 곱하기 10 더하기 j겠죠? 그러면 이거는 10부터 19까지가 될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어제 아마 제가 함수를 조금 잘못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얘를 지금 제가 아규먼트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아규먼트로 바뀌었다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5라고 썼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5라고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i 곱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j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i가 0일 때는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5부터 9까지. 그 다음에는 10부터 14까지.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계산하면서 그려줘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닐까요? 어, 지금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저께는 여기 제가 무조건 10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서 인덱스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검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n의 개수가, 로우즈의 개수가 한 개일 때, 로우즈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요, 한 개일 때는, 이 엑시스는 2차원, 2차원 MD 어레이가 돼요. 아, 죄송합니다. 2차원이 아니라 1차원 MD 어레이가 됩니다. 아, 실행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자,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를 중간에 if문을 하나를 더 넣었는데, 이거를 넣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어, 여기 행의 개수가 한 개만 있을 때 생각해 볼게요. 행의 개수가 한 개만 있을 때에는 서브 플롯을 만들게 되면 서브 플롯을 생성하게 되면은요. 얘가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면 인덱스가 뭐밖에 없어요. 인덱스가 i 하나밖에 없어요. j가 있을 수가 없어요.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엑시스를 사용하실 때 엑시스 i라고 쓸 거냐, 아니면 엑시스 ij라고 쓸 거냐. 1차원 배열이면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2차원 배열이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눌 거예요. 1차원 배열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 여기서는 엑시스가 2차원 배열인 경우. 이거를 나눌 거고요. 이거를 나눌 거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안에서도 또 하나 나눠줄 게 뭐냐면, 인덱스가 0보다 작으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나눌 겁니다. 제가 이거 패스를 나누는 거는 여기 들여쓰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덱스가 샘플의 개수보다 작은 경우, 이건 샘플이 있는 경우예요. 샘플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이 없는 경우예요. 샘플이 없는 경우에는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만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엑시스에 여기 계산한 인덱스 있죠. 여기 계산한 인덱스 이 인덱스 위치에다가 I am show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 위치에 있는 거를 찾아서 그리고 컬럼 앱은 PLT 컬럼 앱 바이너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죄송해요. 여기서는 else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샘플이 있는 경우, 샘플이
있는 경우. 샘플이 없는 경우에는 그림을 안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else는 필요가 없어요. else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엑시스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어, 그 축을 표시하는 거를 끄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인 경우예요. 2차원 배열인 경우도요. 2차원 배열인 경우에도 여기는 인덱스가 m보다 작을 때에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이것 때문에 바깥쪽에 if문이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인덱스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ij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다가 im show를 하셔야 되고요. show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인덱스는 idx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맵 여기도 컬러맵은 똑같이 plt.cm.binar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축을 그 제거하는 거는 안쪽 if문 바깥쪽에서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 i번째, j번째의 엑시스는 오프 출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lt.show는요. 들여쓰기 잘 보세요. 여기서 plt.show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plt.show를 하셔야 된다. 들여쓰기 위치가 안쪽 부분에 있거나 안쪽 입부분에 있거나 그보다 더 안쪽 입부분에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요 가장 바깥에 여기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들여쓰기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실행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셨으면 함수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함수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어, 3차원 배열 그대로 이용하시면 얘는 어, 여기서 주석으로 어레이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거냐면 샘플, 샘플 개수, 위드스, 하이트 이런 쉐입의 3차원 배열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여기. 이런 모양으로 넘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함수는요. 요 아규먼트 ARR. 우리 300개를 다 그리는 것보다 50개씩 잘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50개씩 잘라서. 자, 방금 만든 함수의 이름이 플롯 어레이였었어요. 플롯 어레이였었고요. 프루츠가 있었죠. 앞쪽에 50개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컬럼은 기본값으로 10개죠. 컬럼 기본값으로 10개니까 이미지가 여기에 몇 개가 그려질 거냐면 여기에 10개가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 샘플 50개를 넘겼기 때문에 행은 여기는 몇 개가 생기면 되냐면 5개가 생기면 돼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오사이군요. 잠깐만요. 디멘전이 인밸리드션 이미지 데이터가 안 맞는다? 라고 나오는군요. 그렇지. 네. 이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CMap. 네. 다시 한번 실행하고 다시 그려볼게요. 요건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네? 슬라이싱이, 아, 50번째란 그런 뜻이군요. 죄송합니다. 슬라이싱. 죄송해요. 슬라이싱, 0번부터 50번까지라고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0번부터 50번까지라고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슬라이싱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50개. 이렇게 50개.
이렇게 50개를 컬럼을 10개짜리 컬럼으로 그린 거고요. 컬럼을 10개짜리로 그린 거고, 자, 똑같은 거를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콜라드 어레이, 프루츠, 그 다음에 슬라이싱해서 앞에서 50개, 근데 이번에 컬럼을 6개로 할까요? 자, 6개로, 계산하기 쉽게 하면 6, 9, 6, 50, 6, 9, 54, 그죠? 행이 몇 개가 생겨야 돼요? 6, 8, 48, 8개, 행 8개면은 50개 다 못 그리죠. 6, 9, 54, 9개가 있어야 다 그리겠죠. 볼까요? 네. 요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6개면, 여기는 9개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워놓고, 요렇게 그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겠다. 그 다음에 아까 요 부분 있죠? 행이 하나인 경우, 이거예요. 행이 하나인 경우. 자, 행이 하나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플롯, 어레이, 플롯 어레이, 프루츠, 앞에서 10개만 그리겠다. 10개 그리고 컬럼 10개면 행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이때에는 서브 플롯이 이렇게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엑시스가 이렇게만 생기는 거죠. 그죠? 인덱스가,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인덱스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if문이 그걸 고려하는 거예요. 이 서브플롯 엑시스의 인덱스가 하나짜리냐 아니면 2개짜리냐. 그거에 따라서 IM 쇼를 할 때 1차원 배열에서 IM 쇼를 할 거냐, 2차원 배열에서 IM 쇼를 할 거냐, 엑시스를 오프하는 것도 1차원 배열에서 엑시스를 오프할 거냐, 2차원 배열에서 엑시스를 오프할 거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if문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컬럼 개수보다 그래야 될 샘플이 적은 경우에는 이미지 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 원하는 컬럼 개수만큼 그 다음에 행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요렇게 테스트가 됐네요. 아까 여기 C맵 잘못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전달할 때는 여기 설명드렸듯이 3차원 배열을 가정을 한 겁니다. 네, 샘플 개수, 위드스, 하이트를 갖는 3차원 배열 모양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아까 여기 콜론 쓰지 않은 경우는 슬라이싱이 아니라 한 개만 선택을 한 거죠. 한 개만 선택하면 그건 2차원 배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모양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가 동작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혹시 안 되신 분?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은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원하는 행과 열의 개수로 그릴 수 있는 것까지를 준비를 했어요. 자, 준비를 했고, 자, 그 다음에 PCA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할 겁니다. 네. 약자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제목만 쓰고 넘어갈게요. 전 시간에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것들을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얼마 안 남아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는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일단 코드만 먼저 좀 할게요. 사이킬런의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사이킬런의 머신러닝 클래스들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데이터가 몇 차원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져야 되나요? 2차원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루츠는 3차원 넘파이 배열이죠. 차원의 그
특성의 개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배열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열의 차원. 자, 그래서 그 사이클런의 사이클 런 플렉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차원 ND 어레이를 몇 차원 ND 어레이로 바꿔야 된다. 2차원 ND 어레이로 변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변수를 만들 거냐면 프루츠 2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프루츠 2D는요, 프루츠를 프루츠를 리쉐입을 하시면 돼요. 리쉐입을 하시는데 샘플 개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0이 있었죠. 100 곱하기 100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요. 모양 어떻게 돼야 돼요? 프루츠 2D의 쉐입은 여기가 만으로 바뀌었죠. 만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샘플 개수. 이미지가 300장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픽셀들의 개수. 그냥 2차원 가로 세로에 있었던 픽셀들을 요렇게 있었던 픽셀들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그냥 이렇게 1차원으로 쭉 바꾼 게 그게 이거예요. 만 개.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는 PCA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 주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PCA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변수 이름 PCA라고 할까요? 생성자 호출하실 때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쓰시면 되죠. 이게 클래스 이름, 이게 생성자.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주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분의 개수, 여기 n이라고 돼 있죠. n, 그죠? 개수란 뜻이고요. 성분의 개수예요. 지금 성분의 개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걸 우리가 지정을 할게요. 요거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그 우선 n 컴포넌츠는 일단 50개만 해볼게요. 50개만 하고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주성분 벡터를 50개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샘플의 차원은 몇 차원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 요 이미지 한 장. 샘플은 몇 차원 데이터예요? 만 차원 데이터예요. 넘파이 배열의 차원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지의 한 장은 특성의 개수가 100 곱하기 100, 만 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만 차원이에요. 만 차원이니까 이렇게 좌표축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만 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좌표축을 몇 개만 선택하겠다? 50개만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표축을 회전하더라도 자, 이건 3차원인데 이런 좌표축을 뭐 요렇게 회전시키더라도 좌표축의 개수는 그대로 3개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이 제일 큰 것부터 점점 줄이면서 원래 차원과 똑같이 만 개의 주성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중에서 분산이 가장 큰 몇 개만? 분산이 가장 큰 50개만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성분 벡터를 50개만 선택하는 PCA 객체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데이터셋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셋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50개의 50개의 무엇을 찾는다? 주성분을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하는 방법은 메서드 딱 하나죠. PCA 점 뭐 fit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fit. 네. 자, 여기에서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뭘 주시면 되냐면 여기에 2차원 페어를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훈련시킨다라고 할 때는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fish라고 하는 그 메서드의 역할이 좀 달라져요. 주성분 분석에서는 주성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주성분이고요. K-민즈는 K-민즈에서 fit은 클러스터들을 나눠서 클러스터의 중심을 찾아서 클러스터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K-민즈의 fit이 하는 역할인 거고요. 디시전 트리 같으면 트리를 만들어서 분류나 회계를 한다. 그게 디시전 트리의 fit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러는 전부 다 무슨 이름의 메서드가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그 클래스의 주된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게 fit이에요. fit. 자, 그러면 주성분들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성 어떤 주성분들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볼게요. 음, PCA에서 찾은 50개의 주성분. 자, 이거는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점으로요. 뒤쪽에 언더스코어가 있는 변수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뒤쪽에 스코어가 있는 변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가 있어요? 컴포넌츠가 있죠. 컴포넌츠. 자, 얘 배열입니다. 쉐입을 볼게요. 자, 쉐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0개, 만 개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항상, 항상 주성분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요. 주성분 분석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여기 차원. 그러니까 배열에서의 첫 번째 차원이에요. 배열에서의 첫 번째 차원은 주성분 컴포넌트의 개수예요. 주성분 컴포넌트의 개수고요. 두 번째는 항상 피처의 개수예요. 그 배열 있죠? 데이터셋 있죠? 데이터셋의 특성의 그 값들이에요. 자, 그럼 이거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우리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50개의 100 곱하기 100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개의 100 곱하기 100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50개의 100 곱하기 100 이미지를 시각화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방금 만들었던 플롯 어레이 여기에 PCA 점 컴포넌츠 근데 우리 이거 그대로 넘기면 안 되죠.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로 가보면은요. 아까도 우리가 보여드렸지만 배열이 몇 차원 배열이라고 가정하고 만든 거냐면 3차원 배열이라고 가정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주성분을 보시면 2차원 배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이라고 하는 거를 100 곱하기 1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만이라고 하는 걸 100 곱하기 100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reshape 그리고 튜플로 50개 그대로 주면 되고요. 100개, 그다음에 100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고 점심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주성분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 그 이미지들이 사과랑 바나나랑 그리고 파인애플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요. 그죠? 어. 사과 같으면 사과 이미지가 뭐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그죠? 요 위에다 같이 그릴까요? 파인애플 같으면 여기에 울퉁불퉁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미지들은 주로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바나나 같으면 뭐 가로 세로 방향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나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첫 번째 주성분 보세요. 사과도 들어있고 파인애플도 들어있고 바나나도 들어있어요. 그죠? 세 개를 다 평균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그 300개의 이미지를 모든 픽셀에서 다 평균을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해보시면, 얘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의 대부분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성분은요? 그거보다 흐릿해졌죠. 세 번째 성분은 더 흐릿해져요. 마지막 50번째로 가면 얘는 어떤,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성분에서 모든 이미지의 대부분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주성분은 그 이외의 나머지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나머지에서 또 조금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50개라고 하는 거를 그냥 임의로 선택을 했지만, 만 개의 차원을 50개의 차원으로만 줄여도, 대부분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우리가 지도학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레이블 제공하고 뭐 그 분류 알고리즘 써가지고 얼마나 그 차원을 축소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차원을 50개로 줄였을 때 두 개가 훈련 속도는 얼마나 차이 나고 정확도는 얼마나 차이 나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러면 차원 축소의 그 효과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여기까지 그려본 거는 우리가 그 주성분 50개를 찾았다. 주성분 50개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주성분들은 이미지 300장, 300개의 샘플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점점 잃어가는 순서대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네, 혹시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텍스트로 정리해 드리는 거는 이따가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이 노트북에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아, 전 이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